안녕하세요. 톡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큰맘 먹고 시술한 임플란트. 그런데 부러지거나 빠져서 혹은 음식물이 끼거나 불편해서 다시 식립을 해야 한다면 상상만 해도 부담스럽고 걱정되시죠? 다시 거쳐야 하는 과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토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 재식립은 언제, 왜 필요한지, 또 어떤 과정들이 중요한지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살펴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선생님과 함께 단계별로 치아 문제들 그동안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주제는 임플란트 재식립입니다. 임플란트를 시술했던 곳에 다시 또 식립을 하게 된다는 건데 실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 과정 중에 문제랄지 혹은 시술 이후 관리 소홀의 문제로 재식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보철물이 깨지거나 빠져서 재식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또 살피신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실 텐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오늘도 역시 다양한 자료들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임플란트가 부러지고 빠지거나 혹은 음식물이 끼어서 불편을 초래해 상담 후 다시 식립을 했던 케이스에 대하여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케이스 사진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를 꽤 많이 하셨네요. 네,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환자의 오른쪽 아래 부분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끝에서 두 번째 임플란트와 마지막 임플란트 두 개를 봐야 되는데 두 번째 임플란트는 인접 임플란트 사이가 넓어서 음식물이 많이 끼는 상황이었고 마지막 임플란트는 뼈가 거의 녹아내려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한 경우였습니다. 네, 임플란트 주위염. 사실 선생님께서 강조를 그간 많이 해 오셨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통증이 거의 없어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빠질 때까지 환자의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자연치는 신경이 있어 차갑거나 뜨거운 것, 질기거나 딱딱한 것을 감지하지만 치과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어 감각이 둔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발생해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자연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습니다. 네, 아마 토닥 애청자라면 임플란트에는 충치가 생기지 않으니까 좀 느슨하게 관리해도 된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방금 엑스레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제일 먼저 고려할 부분이 환자의 잔존 치조골의 상태입니다. 뼈 손실이 많은 경우 임플란트와 염증을 제거하고 뼈 이식을 먼저 합니다. 하지만 뼈 상태가 괜찮은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염증을 제거하고 바로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재식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제거했던 임플란트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큰 사이즈를 식립하기 때문에 잔존 치조골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사이즈가 더 큰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염증으로 인해서 뼈가 녹은 것과 임플란트를 제거하면서 폭경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잔존 치조골의 상태를 살폈다. 이후의 과정은요? 이번에도 엑스레이 보면서 설명을 하자면 위 케이스의 경우에는 두 개의 실패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두 개를 다시 식립하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만 고이식을 동반하여 식립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완전히 아문 다음에는 뒤에서 세 번째 환자의 임플란트와 연결하여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식립 4개월 후 최종 보철물 제적을 위한 인상을 체득하고 최종 보철물을 환자에게 장착해 드렸습니다. 이는 기존의 환자가 가지고 있던 임플란트와 마지막 새로 식립한 임플란트를 서로 연결하여 브릿지 형태의 새로운 보철물을 해드린 겁니다. 환자분은 기존의 본인의 임플란트를 사용함으로써 만족도가 매우 높으셨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임플란트를 다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군요.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환자가 기존에 사용해온 임플란트 상태가 좋거나 정확한 위치에 식립이 되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과에 기존 임플란트를 다룰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치과에서 다루지 않는 임플란트의 종류라면 인상 테딩이나 보철물의 착탈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무엇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예, 물론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임상 케이스는 임플란트로 고생을 많이 한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전문적인 식견이 전혀 없는 제가 봐도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임플란트로 많은 주치를 했고 이후에 발생한 염증으로 저작 기능을 못하게 됐고 틀니 권유를 받은 상태에서 내원을 한 케이스입니다. 당시 환자의 상태는 부러진 임플란트와 잔존 치아가 치주염으로 흔들리고 임플란트도 염증으로 심하게 골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환자분은 다 빼고 틀니를 하라는 진단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임플란트 재식립 가능한가요? 저도 사실 이런 상태는 매우 드물게 봅니다. 매우 어려운 임상 케이스라 어려운 치료를 해야 됩니다. 환자분에게 가능하다고 진단을 하고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모든 잔존치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것에 심히 낙담하여 환자분은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요. 여러 치과와 대학병원을 거쳐서 오신 겁니다. 그 사이에 상태는 더 심해졌습니다. 다시 오셨을 때에는 환자의 왼쪽 위 구치부 임플란트는 부러졌고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셨습니다. 더하여 다른 부위도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오신 날 통증이 심하여 응급으로 잔존치의 발치와 염증이 심한 모든 잔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뼈 이식과 임플란트를 재식립하였습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환자분은 상악동 거성술과 뼈 이식을 동반하여 5개의 새로운 임플란트를 식립했고 하악은 염증이 심해서 잔존 임플란트와 잔존치는 발치하고 뼈 이식만 시행했고 2, 3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심기로 했습니다. 수술 후 통증 컨트롤을 하고 실밥을 제거하고 임시 틀니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수술 후 안정이 중요하고 술, 담배는 절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하악에도 임플란트를 재식립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통증 그리고 씹을 수 없는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틀니를 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진단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이 환자분은 정말 제2의 인생을 찾은 기분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플란트 시술이나 수술 또 관리에는 정말 소홀하게 하거나 대충대충 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제 경험상 환자분들은 아는 사람의 소개나 비용이 싸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받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후회와 많은 비용의 사용, 시간 낭비, 그리고 소중한 골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이도 수술을 하기 전에는 여러 치과를 방문하여 교차 진단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임상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간 낭비나 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 케이스가 있는데요. 상악은 어금니가 없고 전치부만 있고 하악은 10개의 임플란트에 치근단 염증이 있고 그리고 잔존치가 하나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로 씹는 기능 거의 못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네,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상악 전치부의 길이가 상당히 짧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전치부는 절단을 위한 가위의 역할을 하고 구치부는 절단된 음식을 짧게 부수는 역할을 하는데 위 환자의 경우에는 구치부의 기능이 없고 전치부가 있는 경우라 전치부가 짧아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남은 치아 그리고 임플란트를 다 발치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께서 다시 내원하셨을 때 안타깝게도 왼쪽 어금니는 상실된 상태였는데요. 그래도 잔존골의 상태가 좋아 앞의 사례와 달리 바로 식립이 가능했습니다. 바로 식립과 나중에 식립의 경우
기간을 보면 몇 개월의 차이가 있는데 환자가 겪는 불편함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술로 임시틀니를 제공하기는 하나 이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함이지 2개월 동안의 음식을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 그리고 정확한 치료만이 편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길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임플란트가 보편화된 수술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결정할 치료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의료인의 선택도 중요하므로 신중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된 환환제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상태인 건가요? 얼마 전에 오신 환자분이십니다. 이런 경우도 상하의 전치부 임플란트가 망가져서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고 하악 임플란트는 구치부는 염증으로 골 손실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하악 전치부는 다시 식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상악의 임플란트 위치가 정상적 위치가 아닌데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식립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환자분도 상악동의 임플란트는 염증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빠졌다고 환자분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음식 섭취가 힘들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앞선 사례들과 같이 더 상태가 악화된 뒤에 또 골 손실이 더 진행된 뒤에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사실 되는데요. 임플란트 식립 이후에 사후 관리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겠죠? 당연합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사후 관리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의 기능만 대신할 뿐이지 자연치와는 생태적으로 다른 인공 매식체입니다. 문제는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달리 면역 반응이 없어 염증에 취약합니다. 때문에 최종 보철물을 장착했어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리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어도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내원하여 정기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임플란트 재식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이런 옛 속담이 있습니다. 그 뜻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정기 검진의 실천으로 소중하고 건강한 일상을 행복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알찬 건강 정보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